서울역 명절 인사에 나선 국진당 인간들이 시민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네, 국진당은 24일 설날을 맞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서울역으로 명절 인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역시나 국진당에게 돌아온 건 시민들의 항의와 비난뿐이었는데요. 네, 국진당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인사는 24일 오전 서울역사를 찾아 귀성길을 나서는 시민의 명절 인사를 나섰는데 본격적인 명절 인사에 나서자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국진당 인간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서울 역사 내 플랫폼 입구 주변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시는 왜 여기 와서 이러나, 왜 우리 가게 앞에 와서 이러냐, 영업 방해다 라며 고함을 질렀는데요. 이후 국진당 인간들은 서울 역사 광장으로 이동해 직접 시민에게 국민을 힘나게, 경제는 힘차게 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나눠주며 새해 인사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질책과 항의는 더 심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시민은 당신들 때문에 시민이 편안하지 않다. 폭동 옹호 세력 국진당은 해체하라 라며 고함을 쳤다고 하는데요. 또 권성동에게 악수를 청한 한 남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개무시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한 시민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빠르게 지나치며 권영세야 어우 라고 불편해하며 지나치기도 했는데요. 명절 인사 행사 막바지에도 한 시민은 권성동 코앞까지 접근해 니들이 시민을 억압하려 하지 않았느냐 라며 권성동 너도 똑같이 감옥에 갈 거다 라며 사이다 발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10명은 국진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권성동을 향해 내란 빨갱이가 여길 왜 오냐, 권성동 내란 빨갱이라고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 속에 국진당의 명절 인사는 30분도 안 돼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내란 공범들 주제에 어디 국민들한테 인사를 하겠다고 설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범 윤석열이 깜빵에서 나오려고 본격적으로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이 황만병성이라는 지병을 갖고 있다라며 엄프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달 3일 계엄령 선포 전 서울대병원에서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으로 진료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라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윤석열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관련 진료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는데 이때만 해도 구체적인 진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 의료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황반변성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았다. 구체적인 시기는 밝힐 수 없지만 계엄령 선포 이전이었다 라면서 황반변성은 진행되면 실명할 수 있는 질환이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긴 하다라며 매체에다가 떠벌렸다고 합니다.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과 함께 3대 실명질환 중 하나로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기껏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잔머리 굴린 게 실명인 걸까요? 지금까지 골프 치고 허구한 날 술 먹고 잘 놀았으면서 계엄까지 때렸던 인간이 이제 와서 실명이라니 꼴통 이찍들 말고 이딴 개소리를 누가 믿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는 장관들에게 김건희의 비화폰 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호처는 번호를 제공하면서 김건희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잘 받아달라는 말까지 전했다고 하는데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관료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면서 윤석열을 포함해 비화폰을 지급받은 여러 장관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2장을 줬다고 한다. 종이 맨 위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과 비화폰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전달받은 장관급 관료는 두 분한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잘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 부인에게 비화폰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대비 차원에서 지급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장관한테 김건희의 비화폰 번호를 주며 전화를 잘 받으라고 하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일이자 경호처는 사실 확인에 나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사항이라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제작하는 비화폰은 수발신 내역은 기록되지만
네, 음성이 암호화돼 도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을 비롯해 기밀을 다루는 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지급돼 왔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부분의 장관에게 비화폰이 제공되어 온 사실이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정부 관계자들의 비화폰 지급 보유 현황을 보면 국방부나 외교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행안부, 법무부, 환경부 등 안보 기밀 취급 업무와 관련이 적은 부처마저도 비화폰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국정정반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수사기관 안팎에선 지급된 비화폰이 내란 전후 소통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만큼 서둘러서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은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전면 부인했었는데,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구라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작성한 14명의 체포명단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한동훈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은 해당 메모가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라는 방첩사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계엄 직후 여인형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김 전 단장은 구과장에게 이 명단을 그대로 다시 불러줬다고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구과장은 명단을 받아 적었고, 검찰은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메모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메모에서 나오는 14명의 명단은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통화하고 연달아 여인형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통화하고 연달아 여인형과 통화하며 개인 수첩에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고 밝혔는데, 네, 법조계에서는 각종 증언뿐 아니라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체포조 운영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졌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윤석열 측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서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라며 구라를 날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 명단은 문서가 아닌 말로 옮겨진 내용이기에 부정확하게 여길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복수의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메모가 나온다는 점은 증거로서 가치가 커진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입만 열었다 하면 구라를 치고 있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니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습니다.